예, 이것이 교정복지론, 교정복지의 실천 이론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지행동 모델과 교정복지 실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인간의 행동을 어떤 그 인지적인 왜곡이라든지 잘못된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이고 왜곡을 좀 고치면 행동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또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하느냐, 외부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나 처벌을 주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인지행동은 그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를 합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교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상담의 기법이다. 아니, 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은 인간이 생각, 판단하고 추리하는 과정인 인지 과정의 개념과 행동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의 여러 개념들을 통합해서 적용한 이론인데, 인지형 모델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앨리스와 백이다.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이론, 합리정서 치료 이론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문제인데, 자기 패배적인 행동과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을,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고 했다. 그럼 여기서 비합리적인 신념은 당위적 사고와 과장된 사고, 파멸적 사고, 자신 및 타인의 비하, 인내심 부족 등등. 당위적 사고라는 것은 must,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위적 사고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들을 스스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이라든지 타인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옆에 가만히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당이자 뭐뭐 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 머스트, 뭐뭐 해야 되는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럴 수도 있다, 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조금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또 과장대가라든지, 너는 뭐 우리는 다 죽을 거야든지, 뭐 파멸적인 사고라든지, 어떤 자신과 타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부담이 들면 내 안에 어떤 당위적 사고나 가정적 사고, 비합리적인 어떤 사고와 신념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도 백은 인지치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울증 또는 성격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일관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는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또는 왜곡적 사고, 인지적 오류로 인해 자동적으로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도 아주 자동적으로 했던 이런 인지적인 오류라든지 왜곡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클라이언트와 같이 고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정, 그것을 쉽게 말하고 인지도식이라고 했고, 여기서 자동적 사건은 어떤 사건에 대해 즉각적 비계획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이 스킴 인지도식이나 자동적 사고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정신과에서 많이,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인지적인 왜곡의 양상을 보면 임유적 추론, 정서적 추론, 선택과 축약, 과잉 일반화, 인법적 사고, 극대화 및 극소화.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1, 2학년들은 모르는데 3학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 어, 그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하고에 방해되는 사고예요. 이게 이무적 추론한다. 예를 들어서 뭐 객관적 사고가 없는데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아주 그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과일반화해서, 아까 과일반화도 하는데, 어떤 그냥 어떤 그 사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아니 그럴 것 같아 하면서 추론해 본다든지, 내지는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다, 정서적으로 추론한다든지.
선택적 축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설 중에서 한두 가지 것만 보고는 한두 가지 것을 보고 어떤 그 한두 가지만 보고 그걸 전체로 본다든지, 내지는 과잉 일반화, 어떤 한두 가지를 보고 전체를 추론한다든지, 한두 가지를 보고 전체를 추론한다든지, 이분법적 사고와 너가 그러니까 선이든지 악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고, 나쁜 놈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한다든지, 극대화하면 극소화,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장해서 본다든지 너무 큰 것을 너무 극소화해서 본다든지,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인간의 행동을 부적응적하게 만든다. 만든다. 그런데 실은 인간이 이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사고해놓고는 합리적으로 사고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 사고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심해지면은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합리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의 모델의 교정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교정 대상자의 왜곡된 인지 패턴을 분석해야 되고, 교정 대상자가 사회 규범에 대해서 가진 부정적 사고를 교정하고, 출소 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왜곡된 사고 패턴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왜곡적인 인지가 무엇인지를 잘 판별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고치는 작업도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파워먼트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요즘에 굉장히 이것은 강점 지향적으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인파워먼트 모델은 기존의 문제 중심의 클라이언트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강점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는 모델이다. 권한 부여는 인파워먼트 모델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것들도 굉장히 인파워먼트고, 인파워먼트 한다. 이게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인파워먼트는 자기 결정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규정을 받아들여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명확히 하고 찾아낸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이런 어떤 시각들,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원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들, 클라이언트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인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들을 발견하고 연계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과 동맹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생성시키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자원들을 잘 발견하고 연계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인파워먼트 모델의 교정복지 현장에 있어서 모델을 통한 교정복지 현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정 대상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일반인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이해해야 된다. 예. 상대적으로 요약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연계시킬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본인의 상태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기 삶의 통제력 상실을 더욱 경험할 수가 있다. 사회복지사와 교정 대상자는 협력적 파트너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교정 대상자 스스로 사회 복귀의 주체가 됨으로써 범죄로 인해 사회에 끼친 영향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 인파워먼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문제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문제만 생각하게 되니까 도리어 자존감 늦고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왜 인파워먼트를 해야 되느냐? 교정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은요, 우리가 그 한시적이에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교정 사회복지사들이 볼 수 없는 환경, 그 서비스를 줄 수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능력들, 이런 것들 좀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유기개인 모델, 제가 앞서 좀 설명을 좀 못 드렸었는데요. 자, 유기개인 모델, 모델은
자, 위기 개입 모델은 위기 상황에 노출됐을 때 경험하는 불균형 상태로부터 원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개인,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등의 일정한 원주 수단을 제공하는 거다. 참 이게 어떤 교정의 대상자는 위기 개입하는 것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라든지 또는 이런 상황에 위기에 개입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필요한 그 원조를 즉각적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사회복지 청소년 화이트놀이터 사업 같은 데에서도요. 저희가 최소한 의뢰를 하면요. 일주일 내내 가려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의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5분 대기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최소한 5분 내는 못 가더라도 일주일 내에 가서 관계 회복을 시켜주든지 서클 해주든지 그러한 어떤 자세로 우리는 간다.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위기 개입을 하자. 그래서 5분 대기조 소방서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의뢰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내는 가가지고 빠르게 개입해서 관계 회복도 시켜주고 화해 조정도 해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화해 조정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애가 나를 째려본다. 저 친구가 그래가지고 학교복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을 그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 몇 번이나 이런 상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3번 딱 가가지고 아이들 화해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냐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우리 선생님들과처럼 정말로 이 마음들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성 소모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왜 힘들게 했느냐 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과정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조금만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소통시켜 주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갈등이 깊어지고 감정이 깊어지면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3자가 서로 소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 갈등 조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사회복지 현장에 어떤 성장이든요. 이 조정을 잘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중립적인 제3자로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갈등 조정도 있고 회복적 서클도 있고 다양한 방법, 비폭력 대화법도 있는데 이 조정, 중립적 제3자로서 잘 해주는 것들이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위기 개입 때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기 상황은 그동안의 당사자가 행한 문제 해결 방법이나 대처 방법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위기 개입의 주요 원칙은 위기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제공돼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1차적 목표는 주요 증상의 완화이며 실용적인 정보 제공과 현실적인 지지가 동원돼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실패자로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자기상을 보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 증상, 걱정 등의 표현을 격려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모델은 교정복지 현장에 적용해 보면은 교정 대상자의 출소 이후의 사회적 적응 과정, 사회복지사는 갱생보호 서비스 제공자로서 출소자의 심리사회적 상황 이해를 토대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자원 연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뭐 출소 이후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의 이전 단계, 학교 폭력 단계, 또는 경찰 초기 단계 모든 과정이 저는 위기라고 봐요. 그 위기에 즉각적으로 가야 된다. 범죄 발생 이후에 사법 처리 과정에서 범죄를 겪는 경험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사법 처리 과정. 위기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때 교정시설에서의 부적응과 출소 이후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하여 재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 과정에서 사법 처리 전 단계에서 사법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위기 사회복지사들은 교정복지 분야의 위기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는 학급 단위의 문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 확폭 과정에서의 양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경찰을 가면 경찰 단계에서의 어떤 그 아이들이 피해자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등등 그 전 단계에서부터 또 교도소 안에서 또 교도소 후에서 사회 적응 단계 그것도 위기잖아요. 그 단계에서도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은 교정의 대상자는요, 실은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품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품어주지 않고 더 배척함으로써 더 어려움에 배척하게 되는. 역설적이게도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밀어내는 밀어낼수록 더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응보적인 것이 아니고 회복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저는 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또 하나 배 교수님이 말고 우리 이연봉 선생님이 하셨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정말 이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예. 아까 워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 워커가 결정은 기관과 내가 하고, 기관이 정해준 실전 목표와 이용자 인생을 결정하고, 이용자는 충분히 사회와 인생을 잊지 못하고 매뉴얼 안에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만족한 매뉴얼 중심으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평이나 비난을 저항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용자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용자는 자기 삶의 전문가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용자가 원하는 변화를 탐색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육성해서 개발하는 게 중점. 아까 인파워먼트 모델인 거죠.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항이 아니고 협조다. 협조다. 참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장하는 거, 우리 학교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교수들이 대부분 어떤 좀 저항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좋은 수업을 위한 어떤 협조라는 거죠. 또 하다 보면은 교정시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저항하는 경우 있는데, 이러한 저항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하면서 협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용자의 중심, 학교와 클라이언트 중심, 학생 중심, 클라이언트 학생 중심, 이용자 중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패러다임,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의료적 패러다임이 증상과 결함, 병과 정신장애의 원인의 분석, 클라이언트의 비인간화, 격리와 약물치료, 의사나 심리치료사 전문가 중심이라고 그러면, 회복표로라면 정신장애인들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신장애인도 증상이 있어도 전인적인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회복은 개인의 다양한 삶에서 증상, 정신장애, 사회적 핸디캡을 초월해가는 과정이다. 회복할 수 있으며 회복하고 있고, 회복의 과정에 자기 결정권을 갖는 전문가가 중요하다. 자기 결정권을 갖는 전문가가 중요하다는 거. 그 삶에 관심을 갖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자세가 저는 정말 아까 윤현봉 선생님이 그 삶 속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꼴 어떤 비행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행과 비행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실은 범죄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직 그냥 우리가 밝혀지지 않는 죄인인 것 뿐이에요. 밝혀지지 않는 교정보지 대상자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를 바라볼 때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 그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의 결정권을 해주고 강점을 지향하면서 그들의 삶의 주체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그래 그렇게 같이 갈 때에 클라이언트가 바로 서고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는요, 전문가로서가 아니고 친구로서 클라이언트를 봐야 된다. 나는 진정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친구로 갈 수 있는가? 나는 장애인과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사회복지사는 친구로 그의 삶과 동행하는 것이다. 통행하는 것이지 내가 서비스를 주는 하나의 대상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을 자신의 친구로서, 진정한 친구로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친구들을 진정한 친구로서 맞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진실한 친구로서, 나의 벗으로서 갈 때에 이렇게 수용도 하고 섬김의 자세로 갈 수 있다 생각을 그렇습니다. 자, 2교시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